네, 지난해 KBS는 청주 지역 수해복구공사 납품비리 사건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수해복구에 투입이 됐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허술하게 관리된 관급공사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납품비리 사건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개선이 됐을까요? 사실 확인 그날 이규명 기자입니다. 그 일명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회사에서 불과 한 300m 되는 데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수해복구에 쓰일 콘크리트가 서류상으로만 납품된 것처럼 조작되고 있다. 한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관급공사 납품비리.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쓰여야 할 콘크리트가 외딴 산골마을 축사 진입로와 바닥을 까는 데 쓰였습니다. 납품하지도 않은 자재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남은 콘크리트를 엉뚱한 데 쓰고 차량 운행 실적과 납품 송장을 조작하는 이른바 동네 한 바퀴까지. 소하천과 저수지, 산사태 복구 등 수해 복구 현장 어디든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납품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의 한 레미콘 업체가 수해 복구 현장 10곳에서 납품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콘크리트만 1,700만 원 상당. 경찰은 레미콘 업체 대표와 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복구일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하지만 청주시는 조작된 송장까지 들고 찾아간 내부 고발자를 넉 달 넘게 외면했고 취재가 거듭되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섭득하고 있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자꾸 듣고해서 모를까 봐. 그래서 섭득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뒤늦게 내놓은 감사 결과도 경찰 수사 발표의 복사본 수준. 700여 곳에 달하는 수해 복구 현장 가운데 문제가 불거진 단 10곳에 대한 현장 조사만 진행됐고 공사 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 10명은 고의성이 없다며 단순 문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700여 개수가 되거든요, 공사 현장이. 시간적, 인적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애초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필요한 자재와 공사 기간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공기한을 맞춰 공사비를 줄여야 하는 시공사와 남은 물량을 반납하지 않고도 부당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레미콘 업체, 엉터리 서류라도 수치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처리한 청주시까지. 관급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수수방관한 감독기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묵인과 방조 속 업계의 관행이란 미명하에 감춰졌던 불편한 진실. 1년이 흐른 지금 관급공사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을까요?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업체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불법이 관급공사 납품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에도 업체는 같은 혐의로 고발됐었고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위법한 업무 처리 관행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 국민 안전을 담보로 막대한 세금이 새어나갔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겁니다. 이에 앞서 사법당국의 수사 역시 부실했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자재를 납품한 수해 복구 현장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을 뿐 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또 다른 레미콘 회사나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던 청주시의 약속도 말뿐이었습니다. 자체 점검으로 30곳의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납품 비리를 확인했지만 공사비 2천만 원 회수와 재시공 2곳에 그쳤을 뿐 문제업체들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나 담당 공무원 징계는 없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기는 자체 점검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그 외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내부 고발자 권태호 씨. 비리를 폭로한 뒤 직장은 물론 삶과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더 알리고 싶었지만 사법당국은 이마저도 외면했습니다. 답답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 한 통도 없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사기와 횡령 등 형법상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선 레미콘 기사 4명 역시 일상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1년. 깊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괜히 나서서 직장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후회스럽네요. 사실 확인 그날 이규명입니다.